안녕하세요. 전버개미 존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난광토건이라는 종목입니다. 난광토건 같은 경우에는 대북 테마주인데요. 며칠 전에 대북 테마가 한번 이슈가 되었을 때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저는 5월 4일에 1차 매수를 하였고요. 5월 12일에 2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9%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는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살 때부터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상한가가 거의 두 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물릴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안 들어가고 물려도 될 만큼 비중을 좀 낮춰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한가가 두 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월 4일에 산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 테스트가 어떤 거냐면은 이 상한가가 나온 거래량을 믿어도 되나 하는 테스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난강토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만 주, 7만 주에서 거의 10만 건 아래로 거래되는 인기가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크게 시세가 한번 나와준 후에 그 후로 계속 소외받던 종목이죠. 그런데 이런 종목에서 거래량이 300만 건이 터져주면서 상한가가 나와줬으니까 이렇게 물량을 많이 샀을 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평단가는 코로나 전에도 한 이 정도 선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산 사람들이 물량을 해소하려면은 한 번은 상승을 해줄 거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5월 4일에 보게 되면은 시가 갭이 떴었는데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 봉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기대감이 차 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날 처음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산 가격보다는 좀 더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와 주었어요. 그리고 이날도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좀 잘 오르다가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가 이슈화가 되면서 대북 얘기가 쏙 들어가고 이제 추세가 완전히 꺾여 버렸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때 12일 날에 21선하고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21선 밑으로 완전 내려가 버렸는데요. 차트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종목을 매수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좀 남아있죠. 좀 남아있는 상태에서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으니까 앞으로 대북 관련 테마가 한 번은 더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상한가 두 번에도 무릅쓰고 들어간 거였어요. 이게 이렇게 현재 21선 밑으로 깨지긴 했는데 원래 같으면 손절을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에 약간 좀 질척거리는 부분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이 나와 주었고 주가가 빠질 때는 거래량이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왔던 물량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향후에 지수의 흐름이 좋고 뉴스가 한번 더 터져 주었을 때 강하게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아직 매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이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서 버틸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9%의 퍼센티지는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주가를 올릴 충분한 여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상승을 주고 눌림을 줄 때 이때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걸 매수 타점으로 삼기에는 주가가 21선을 찍지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난광토건처럼 21선을 깨고 내려와 버린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을 매수 타점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서 비중을 크게는 앞으로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물량이 어떻게 해소될지 그것만 딱 보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차트를 좀 넓혀서 보면은 이때의 거래량이 큰 시세가 나올 때의 거래량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것만 보고 들어갔던 건데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평상시에 거래량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어줘야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또 크게 시세가 나오고 많은 물량을 다루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더 잘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은 좀 이리 틀지 저리 틀지 언제 틀지 알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점으로 나와준 자리가 기존에 상한가가 나왔던 박스권 구간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종목을
이 지점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박스를 돌파하지 않으면은 계속 떨어질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실험의 이유가 아니었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 좀 물려 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들어가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샘표 제가 영상 올렸었죠. 제가 이때 47,000원에 팔고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참 제가 팔아가지고 영상만 찍으면은 더 오르니까 좀 짜증이 나긴 한데 템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거래량이 되게 많이 없잖아요. 하루 전으로 돌려보면은 아니 거래량만 보면은 윗꼬리가 달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그 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날 팔고 좋아한 건데 이렇게 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쏘고 나니까 이 삐죽삐죽한 거래량이 완벽한 개미 흔들기라는 게 딱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쉽게 속일 수가 있어서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 후로 계속 흔들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 설거지처럼 보였거든요. 이 샘표도 남강토건이랑 비슷한 이유에서 들어간 건데 이렇게 터져주고 이 물량이 해소가 돼 주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오겠다라고 이제 들어간 건데 좀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완벽하게 개미털기 패턴에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그릇은 여기까지니까 아쉽긴 해도 다음에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큰 마음으로 더 큰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흐름이 뜻처럼 흘러주면 좋은데 절대 뜻처럼 흐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다 보면은 또 새로운 것도 보이고 기억에도 많이 남아서 다음 종목을 볼 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좀 하나둘 나눠가면서 저희 같이 한번 성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